얼마라고 했죠? 400에서 500, 2.5배 계산을 하면 얼마?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딱 보면 패스할 듯한 물건이 되게 좋은 물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토지 물건을 보러 왔어요. 어때요, 일단? 좋아요. 일반 물건도 좋긴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남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물건에 도전을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장님도 투자하셨던 것들 보면 남들이 조금은 어려워하는, 하지만 상품 가치가 있는 물건을 했잖아요. 특수 물건을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 물건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수반된 권리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물건 딱 보면 좋죠. 근데 단점은 차 때문에 좀 시끄럽긴 시끄러울 것 같다. 이게 단점이긴 한데, 이게 지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4원에 나와 있고요. 토지는 전체 177평 중에 118평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 지분만 나왔어요. 이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워하죠. 왜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라고 적혀 있고,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법정지상권 성립되면 어떡하지?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으니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저런 법리를 떠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물건이 근데 왜 가치가 있을까 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550만 원짜리가 375만 원이에요. 근데 명부님한테 얘기 들었지만 이쪽에 있는 토지 값이 얼마라고 했죠? 400에서 500. 그게 포인트예요. 사진에 보면 다 파란색이죠. 자연 녹지가 400에서 500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자연 녹지의 용적률은 20에 80인데 지금 이 물건의 용도 지구가 뭐다? 여기 보면 일종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 일반이니까 60에 200이니까 2.5배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토지의 가격을 단순 계산으로 2.5배 계산을 하면 얼마?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1000만 원까지 되진 않겠죠. 당연히 되지 않겠죠. 적정한 시세를 낸다면 6, 700 정도 될 거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주도에 전반적으로 자연 녹지에 있는 토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딱 보면 특이하게 여기 있는 이 단지 때문에 바닷가 붙은 일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연 녹지의 그 땅값만 생각할 건데 일종 일반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은 좋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유찰 가격에서 한 번만 더 유찰이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낙찰 받는 전략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은 지금 건물 등급을 제가 넣었지만 엄마와 아들이 가지고 있고 땅 아들 3분의 2 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번 더 유찰되면 엄마를 찾아가서 지분을 사서 공유자 우선 매수로 살려고 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로 사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못 와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토지가 3분의 2죠. 아들이 여기 3분의 2고 위에가 원래 법정지상권 해가지고 건물이 있던 거였는데 기둥이 있고 골조가 있으니까 성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2의 지분에 따른 치료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틸까요? 버티지는 않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지분권자의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이라고 있잖아요. 3분의 2는 과반수 이상은 공유물의 관리 보존으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카페 촌이 많으니 만약에 여기 신축으로 내 별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별장 지으면 부담스럽죠. 이자 나가니까. 그런데 고급 펜션으로 지으면 고급 펜션 에어비앤비로 돌려도 가지고 있는 기간에 내가 쓸 건 쓰면서 운영 수익은 충분히 나와요. 왜냐면 고급으로 지으면 1박에 60만 원, 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1,500이잖아요. 공사비를 들여서 짓고 나서도 매각할 때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걸 운영할 때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짜기가 너무 좋다. 설명하기도 너무 좋을 거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매각한다고 해도 충분히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찾아보면 지금 여기 끝에 보이는 이 돌 있는 이쪽은 국유지로 지금 되어 있어서 실제 공사하게 되면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하기 나름의 보너스 땅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간단하죠.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성립 안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냐까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됐을 때 이게 물건 자체를 어떻게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플래닝만 짜진다면 딱 보면 패스할 듯한 물건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물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쉬운 물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싶거나 또 다른 수익을 올리고 싶으면 지속적인 공부는 좀 필요하고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꾸준히 도전하시면 여러분들 꿈에 그리는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땅은 봤을 때는 단순히 또 이게 바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로만 하면 안 되고, 저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옷을 입혀서 수익이 날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아까 일종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주거형 건물을 짓는 거 하나하고, 아니면 주거형 건물이지만 숙소 목적으로, 카페는 너무 좀 규모가 좀 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주거형 목적이라고 하면 이 땅 가격만 말고 옆에 있는 물건들의 정말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고 저거를 살려는 매수자들이 대기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좋은 거는 저기 옆에 오피스텔이 좀 큰 단지로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한쪽 옆에 많이 들어온다 하면, 이쪽 땅은 사실은 저 해안도로에서 끝자락이어서 원래는 소외받는 거지만 옆에 주거단지가 좀 크게 들어오면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만큼 유동인구도 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분이 됐든 좀 더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끔 보면은 어떤 옷을 입혀도 좀 잘 어울릴 만한 이런 토지가 있는데, 여기도 일단 그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주거용을 하던 업무용을 하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지금 토지 위에 뼈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철거나 이런 거는 위에 건물이 있을 때 철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지금 독립한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독립한 건물의 조건이 뭐죠? 네, 주벽, 지붕, 구동. 특수물건 들었어요? 네. 역시. 그러니까 저게 물건이 독립한 건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풀어가는 전략에 대해서 법리적인 걸 정확하게 알면 확실하게 그 방향을 몰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좀 철거라거나 지류한다거나 이거 자체가 사실은 방향을 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또 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이고 내가 하고 싶지만 여기에는 현금이 거의 100%가 묶여야 돼요. 아니면 저축은행에서 정말 비싼 돈을 써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은 도전을 해도 되지만 여유가 아닌 분은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할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투자 상황과 맞춰서 해야만 한다. 대출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사면은 그것 자체도 경쟁자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특수물건에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꼭 여러분들이 안 좋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레벨로 올라가야겠구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지금 내가 당장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서 여기 이해관계인이 받아갔는지, 아니면 제3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웃돈을 받고 팔았는지, 다른 소송에서 풀었는지, 그 스토리를 같이 한번 본다고 하면 이 물건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럼 나도 다음에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의 정답을 계속 모아가면 여러분들 투자 실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많이 알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인 거 몇 개 알면 물건을 볼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게 아니라 몇 가지 법칙만으로 바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으로 좀 익혀두면 좋다는 거예요. 특히 지방일수록 지분 물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상속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같이 물려줬다가 한두 사람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방의 좋은 물건을 보기 위해서는 지분하고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땅을 잘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